물권법 갑칙 점유권 보겠습니다.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라고 정하는데, 예컨대 갑이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소유자로서 소지하는지, 임차인 또는 수취인으로서 소지하는지, 혹은 절취하여 소지하는 등의 그 소지의 원인을 묻지 않고 갑이 현재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즉 점유라는 사실을 기초로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민법이 정한 점유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유 성립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종전 소유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임야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판결 요지를 보면 임야에 대한 점유 이전이나 점유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유보조자 민법 제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하면서, 이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인정하는데, 이와 같은 점유보조자의 요건을 알아보면 점유보조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여야 하며, 또한 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즉 점유보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점유보조자는 점유주 지시에 따라야 할 사회적 종속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처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그 지시를 내린 타인만이 점유자가 되며,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로 취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점유 민법 제194조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를 예시하면서 그 밖에 이와 같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때에는 그 타인도
점유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는데, 간접 점유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복수 점유자가 있게 되고 간접으로 점유한다고 하여 이것이 직접 점유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하는 점유는 통상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접 점유의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이 있어야 하고,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인 본권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점유 매개 관계가 종료하면 간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간접 점유 요건이 되겠고, 여기서 점유 매개 관계는 통상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하는 한에서는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로 하여 간접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그 임대차 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며,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 점유의 귀속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의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결 내주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로 하여 간접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 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 점유 귀속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의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유 모습, 민법 제197조는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로서 판례는 물건을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타주점유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고,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유 의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통설과 판례는 소유 의사 유무를 점유 취득의 원인된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절도범은 자주 점유자가 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수취인,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 명의수탁자 등은 타주 점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 매매를 통해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에 관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지만 행정관청의 허가가 없어 매매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그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겠고, 매수인이 지상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해온 경우에는 그 점유는 소유 의사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으나, 이와는 달리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그러한 침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 권한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